안녕하십니까, MJ 경매스쿨 회원 여러분. 오늘의 유튜브 방송 내용은 회원분들이 이게 질문을 주셨던 얘기 중에 한 개인데, 저도 듣고 있다가 좀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사실 임대인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죠. 내가 이제 팔려고 계획을 이제 먹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안 할 테니까는 뭐 유료금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임대인의 입장인데, 임대인은 사실상 정해진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하지만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질문 받았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게 질문이에요. 자, 보증금의 1억 3천의 임차인이 2년 만기 기간이 2021년이에요. 네, 2021년 5월달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테니, 2021년 5월달에 계약 갱신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만기죠. 만기가. 근데 계약 갱신 안 할 테니까 요번 연도 2020년 12월까지 보증 금액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종전 계약금대로 임차인을 새로 놓고 임차인 보내는 나가겠다. 그 내용이에요. 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계약갱신 안 한다니까 좋긴 좋은데, 갑자기 지금 11월 기준이니까 이제 약 2달이죠. 2달 정도 안에 보증금액을 돌려달라 이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 기존 보증금 1억 3천에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임차인을 넣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약이 되고, 그 사람은 또 2년 살고 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원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는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받았고, 제가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좀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 참교육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뭔가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아니까는 이런 이제 말에 어투가 녹아 있죠. 계약갱신 안 할 테니까 내가 그 기간 먼저 전에 보증 금액을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나누어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나누느냐? 자, 여기 임차인의 2년 만기 기간이에요. 2년 만기 기간이 21년 5월달이면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는 자기는, 자,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테니,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만기가 요건데 2021년 5월달까지인데, 자, 자기는 나가겠다는 얘기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고, 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만기 기간을 다 안 지킨 거죠. 2년 동안, 2년이라는 기간을 계약서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2년 만기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합의 해제를 하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의 해제. 왜? 21년 5월달인데 요때까지 보증금액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자기는 합의를 하자.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의미가 그죠.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의 해제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제하자 얘기죠. 계약을 해제하자. 임차인이. 자,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의 합의 해제를 응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만 두고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안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사안을. 자,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자. 그럼 합의 해제를 내가 한번 오케이 해줬을 때 그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면 되는 거고, 해주지 않겠다 치면은 2021년도 5월달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러면은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딴에 이제 이 내용의 어투가 이거죠. 아니면은 종전 계약금 그대로 임차인을 새로 넣겠다 이거죠. 새로 넣겠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지금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물론 뭐 특별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 맞아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고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치부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주 단초적인 게 채권계약이에요. 채권계약이 성립돼서 그 효력을 발하면서 일반법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보장을 해주는 거고 대항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의 계약이 먼저 우선해요. 우선.
그러니까는 특별법을 보장을 받는데 좀 더 생각을 좀 내려다보면은 이 채권을 어떻게 이 채권 계약을 합의 해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합의 해제.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종전 계약금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넣는다고 했을 때, 자, 임대인 입장에서 꼭 동의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계약이니까. 이 종전 계약금대로는 이 얘기에 아마 그 우리 회원분이 당혹스러운 것 같은데, 새로운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임대차 계약. 그걸 하겠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12월 전에 새로운 계약, 전세가 지금 잘 없으니까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해버리면은 4년이 돼버리죠. 그럼 2024년 12월이 돼버리겠죠. 도래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임차인의 입장에 있어서 원래 종전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기도 하고, 이 임차인의 기점으로 잡아보면은 이 사람은 2021년 5월 만기니까는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을 때 이 사람은 2023년 언제까지? 5월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계약을 내가 동의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2024년 5월 그 12월이라는 약 7개월 정도 더 텀이 벌어져 버리죠. 자, 근데 이걸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라, 자, 이 임차인은 어차피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기는 이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다라는 그 의사 표현이 녹아 있죠. 돌려달라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도,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 자, 새로운 계약갱신을 안 하는 건 좋으니까는 계약갱신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 있어서 2020 몇 년도? 2023년도네요. 제가 2023년도 말을 잘못, 2023년도 5월이고 아까 이건 2024년 12월이네요. 1년 7개월 더 있네요. 텀이. 자, 그러면은 우야동동 간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 2023년 5월을 보장해 주는 거지, 새로이 들어온 이 임차인을 상대로 2023년 5월을 보장해 준다거나 또는 2024년 12월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 임차인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한해서만. 왜냐면은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그 임차인에 한해서 해줄 수 있는 채권이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 뿐이지, 새로운 임차인까지 그거를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새로운 종전 계약금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넣는다면은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다만 만기인 2021년 5월까지를 기점으로 만기해서 당신이 내보내는 조건 그러니까 명도하는 조건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든지, 계약 조건이겠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겠다면 당신이 2023년 5월까지 살아라. 그 당신이라는 건 현재 있는 임차인을 기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봤을 때도 자, 본인은 계약갱신을 안 하니까는 임대인 네가 이득 보지 않냐. 그러니까 악용이죠. 이득 보니까는 이득 보는 만큼 내가 기간을 내 나름대로는 필요한 만큼이 12월 말까지니까 난 먼저 나가겠다. 난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달라. 당신 사정은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은 충돌되는 거죠. 임차인은 원래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2021년 5월까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임차인에 한해서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날로부터 뭐 2년이니까 이 사람은 최대한 2023년 5월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임차인이 한해서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임차인을 만약에 중간에 말 없이 동의 없이 넣는다면은 그 채권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돼요. 효력을. 자, 그럼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서 2021년 5월 기쯤에서 그 안에까지의 임차인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보증금액은 결국 2021년 5월까지 내주면 되는 거죠. 어째 보면은 여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021년 5월까지 매매를 해도 되고, 맞죠? 매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세. 굳이 이 사람의 종전 계약금대로 임차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할 이유가. 그러니까 당혹스럽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이 자 2021년 5월까지 매매를 해보고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12월 달에 보증금을 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종전대로 2021년 5월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 임차인은. 왜? 본인의 계약 기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본인이 2년 갱신을 더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2023년 5월까지 살면 돼요. 그러니까 2023년 5월까지 사람이 사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거를 무효 삼아서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요. 새로운 임차인이지. 왜? 나는 그런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절충할 수 있겠어요? 이 현재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해당 아파트를 2021년 5월까지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벌게 돼버리죠.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2021년 12월 달에 나간다 한들 관리비 등 기타 공과금을 2021년 5월까지는 자기가 납부하고 자기 책임하에 납부하고 2021년 5월 달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가시면 돼요. 받아가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당황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이 보증금액을 돌려달라는 2020년 12월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고 합의를 할 의사를 물어본 거라고 다름없이 보면 됩니다. 합의의 의사가 없으면은 이 기간까지 임차인은 있어야 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매매를 내놨는데 거래가 잘 된다. 그러면 서로 좋은 게 좋다고 2020년 12월까지 잔금을 받게 된다면 뭐 그 기간 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면은 그 돈을 받고 매매 계약하면서 이 임차인에게 내보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도 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황을 결국 할 이유가 없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꼭 굳이 이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합의 해지해야 될 계약에 있어서는 응할 필요 없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임대차 3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나누어서 이 계약을 내가 어떻게 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서 내가 응해야 될 이유가 없는지 그 내용들만 조금만 따져본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이제 악용할 임대차 3법을 악용하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MJ 매스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3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구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